출판 기념회뿐만 아니라 권호성 박사님께서 구성하고 있는 고향 논산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에 저도 미역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뒤에 계시는 손현웅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인데요. 잠깐 손현웅 감독을 소개해드리자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제작한 손현욱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에 요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빠 남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시로 가기 전에 출정을 했던 곳이 바로 논산이라는 것도 권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논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저력은 대단히 뛰어난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 논산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들어올 공장도 그렇게 흔치 않고, 또 굴뚝 있는 공장보다는 관광과 자연을 살리는 관광, 그리고 문화, 역사의 도시로서 논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원대한 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뜨거운 박수로 행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권호성 박사님의 신간 권호성의 다 논산 일어서다의 출판 기념회를 찾아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권호성 저자님께서 걸어온 길과 앞으로 논산을 위해 그려나갈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념 시간에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 먼저 아쉽게도 참석을 해주시지 못한 내빈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축하 영상으로 내신 영상을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 국회의원 문진성입니다. 권호성 정책부의장의 논산 일어서다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책은 논산의 현장을 발로 뛰며 담아낸 기록이자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논산이 힘차게 일어서는데 디딤돌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석 의원님의 아주 훌륭한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문 충남도당 위원장님의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권호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날이면서 동시에 한 정치인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저자 권호성 부의장님의 중간 보고서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정치로 논산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선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자의 지방선거 도전에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응원하는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자님께 큰 힘이 되어 더 깊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황경성 의원님께서 축하 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국회 일정으로 아쉽게도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축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경성입니다. 정치학 박사 권호성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담아내신 깊은 사유와 성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저서는 논산의 현실을 차분하게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문제의식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권호성 박사님의 통찰과 재언이 논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국회의원 황병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직접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라서 모두 소개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주요 내빈 몇 분만 소개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충남도지사 양승돈님 오셨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도착 못하셨다가 무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산시의회 조용군 의장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논산시의회 서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도 전 충남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인환 충남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믿으면 드러내라. 표를 하면 그 표를 가지고 이 사람에서 나고 저거 하잖아요. 여론이 되는 거야. 근데 표를 안 하고 묻지만 봐. 이건 사회를 도움이 안 된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충실적인 연구, 사람 리더십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법률에 대한 연구, 예산 사용에 대한 연구, 이런 가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걸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민의 삶과 활동을 먼저 지키는 스타일. 정치는 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 모르고 예산만 깜빡 까먹는가? 내가 보면은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정책의 목적이 시민이고 시민이 잘 되어야 논산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이 사이에서 그 사람들과 돈을 벌었는데 밥을 벌었다고 갑질을 하면 이게 되겠는가. 그 갑질이 그 반항을 보고 힘듦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와라. 라는 거죠.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일요일 오후에 이 귀한 시간에서 축복해 오신 분들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에 충남 도민한 사람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그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사실 권호성 박사님은 논산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중앙정치에서 여러 임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예, 정말 논산에 어느 분에 내놔도 비전이라든가 역량이 예, 못지않으신 분이 권호성 박사님이신데 이런 소중한 책을 내고 출판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정정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정정한 마음이었으면 오늘 밖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해 주면 어떨까요? 여기만 두 분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한 분은 우리 소중한 분들인데 함께 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논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26구 시군구가 있는데 대개 어느 지자체장이나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시죠. 논산은 정말 걸출한 인물이었던 황명선 시장님이 3번 시장을 가셨고 또 지금 국회의원이면서 지금은 커다란 역할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를 썼어요. 하지만 논산만 그런 게 아니지만 여기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논산만 해도 1년에 인구 빠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시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한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무려 118개 정도 50%가 훨씬 넘는 시군구가 인구 소멸지역 앞으로 소멸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뭔가 몸부림치는 이런 정말 절박한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가 설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산 시기가 제일 많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20만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10만 정도 조금 넘었죠 우리 이장님? 그죠? 이장님? 근데 이건 비단 논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저출세 고령화 문제, 거기다 수도권 집중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논산은 그래도 양반이란 말이에요. 전라도 경상도보다 양반이에요. 이런 양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가 정말 세력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서라면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대단한 결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 광주, 전남 통합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난번에 권호성 박사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논산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아마 출판 기념회에 이 저서 속에 들은 내용이 논산의 길을 밝혀주는, 논산의 길을 안내하는 커다란 길잡이 또 별의 역할을 하라고 저는 확신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분들께도 많이 들어주시고 한번 책 내용도 살펴보시고 논산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서 영원하고 지속가능한 논산, 그런 논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충남, 그걸 통해서 이 자랑스러운 세계 11위권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고 성장하고 발전의 토대를 한번 다시 마련하자, 그런 다짐과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다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대전 충남 충남도의 통합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을 다른 대한 물려주기 위해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권호성 우리 작가님 출판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객석이 꽉 찼네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박수 한번 치실까요? 저는 우리 권호성 작가님이 저는 이제 제 후배들이 2명이 있거든요. 좀 권호성이가 큰 일을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걔네들 할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신지는 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뵙고 보니까 넉넉한 얼굴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권호성 우리 선배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 많이 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 박사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부분, 말하자면 양력 소개인데요. 양력 소개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그것도 좀 물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처럼 소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권호성 박사님은 1962년 충남 논산시 논산읍 4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63세인데요. 63세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부려먹어도 괜찮겠습니다. 논산 동성초등학교와 기린중학교를 걸어서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튼튼하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환경이 뭔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서 혼자 공부하겠다, 혼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충남대학교 처음에는 불어불문과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책을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불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글이나 말씀 자체가 유리하고 부드럽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감칠맛 나고요. 근데 사실은 말보다 정말 사람과 행동이 더 감칠맛 나는 그런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홀홀단신 고생길을 마다않고 프랑스로 훌쩍 떠납니다. 참고로 이때 비행기값이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가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툴루즈 제1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정치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치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와 역사의 관계, 문화 속에서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정치 인류학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학생들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깐깐한 프랑스 교수, 세계에서 깐깐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교수님들의 턱을 한 방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고요. 계속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살았으면 인생이 참 편안했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정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 무언가를 바꿔내고 더 발전시켜내지 않는 이론은 그다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각오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 민생당 기획부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거쳐 제21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간 닦아온 실력과 진심으로 논산의 지속 성장한 가능한 그리고 논산의 화려한 발전을 꿈꾸며 이 책에 그 모든 구상 각오를 담아내서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서가 많은데요. 저서가 하도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 올리자면 정치 인류학 번역서를 시작을 해서 현대사회와 정치, 북한과 통일문제, 정북론, 지방정부 혁신론, 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현대정치의 이해,
동북아 국가의 부패 등 많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호성의 답 논산 일어서다의 저자 권호성 박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5년 만에 펴낸 책을 출판을 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책을 안 쓴 이유는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서 매년 책을 썼어요. 근데 안 쓴 이유는 할 얘기 다 했다. 근데 하나도 안 바뀌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라도 뭘 해야지? 예. 더 써봐야 출판사 미안하고, 뭐 출판사 돈 남지 않습니까? 저도 책을 비싸게 파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 20여 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겪었고, 시민단체도 많이 만들어봤고, 창당해보겠다고 창당위원장도 3번이나 해봤고, 물론 이제 그때마다 집에 돈은 자꾸 없어져가지고, 이게 정치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또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쳤던 거, 사회에서 몰랐던 거, 내가 알고자 했으나 겪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공을 들여서 한번 다 쏟아볼까? 나도 뭐 하나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전에는 이제 우리 이희재 형님이 너 오지 마! 그래서 저는 못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희정 친구들이 또 저를 또 외면을 해서 또 한 10년 더 바깥을 돌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논산을 한번 멋진 도시, 정말 세련된 도시, 가질 건 다 갖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11개면 3개월을 돌아다녀봤더니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주장하는 게 논산은 왕도로 삼아도 큰 부족함이 없다. 만일에 아마 전문에 나오는 말처럼 계룡시에 뺏기지 않고 거기가 수도가 됐었더라면 여기는 그냥 왕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 속에 놓쳤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논산 시민들이 좀 더 잘 살고 고통스러운 삶이 좀 더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 아니겠느냐. 내 학문의 끝을 여기서 마감하고 싶다. 그런 열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호성 박사님의 따뜻하고 진정어린 마음을 느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자인 권호성 박사님을 모시고 책 권호성의 답 논산 일어서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성의 답 논산 일어서다 톡토크 순서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는지, 또 책을 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책의 제목이 권호성의 답 논산 일어서다입니다. 책의 제목을 논산 일어서다로 지으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책 제목을 보면 한자로 썼죠. 처음에 논산 일어서다. 근데 논산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논과 산입니다. 그걸 이제 자음절벽이랄지 국외음화의 현상에서 놀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논과 뇌, 산, 뇌산자니까. 네. 근데 그걸 한자로 제가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산자를 딱 붙으면 학파라든지 학술이라든지 큰 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말씀논자를 그렇게 붙여서 썼을까? 또 일정시대에 왜 그 사람들은 이걸 논산이라고 적었을까? 또 고려시대에도 왜 그런 문자를 적었을까?
여기가 삼국시대 이래로 여기는 가난해 본 적이 없는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학술이 많이 발전한 곳이고 기후학파의 본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 말까지 여기 이제 보면 연산면, 노성면, 은지면 할 것 없이 많은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개혁의 외침, 또 그런 의지의 외침, 대명사로 놓고 봤을 때 그 논산이라는 주체가 이제 제대로 뭔가를 찾아서 일어선다. 논산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논산 일어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양력을 보면 금정고시로 대학을 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금정고시를 치르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부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다 이제 시험 보던 시기예요. 여기 이제 동창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200점 만점에 190개가 대전고등학교 커트라인이었어요. 제가 11개가 틀려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어느 모 시골 학교를 갔는데, 뭐 성적도 막 공부 하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싫고, 또 이제 가정 형편도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좀 기억할지 몰라요. 74년도 1월 1일 날 저희 집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중국 음식점을 했는데 1월 1일 날 불났어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저 70줄 가까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4년도 1월 1일 논산시에서 엄청난 불이 났는데 논산우체국 앞에 그게 이제 저희 집이 타서 홀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나 스스로도 한번 내가 내 역량을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자 해서 혼자 그냥 책 사서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시골 살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저는 1년 먼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학교 대학을. 근데 시험 보는 날짜를 몰라서 그냥 1년 또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졸업은 그렇게 하게 됐지만 검정고시는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도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프랑스 툴루즈 1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프랑스 유학하실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궁금한데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 유학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런 데는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야 유학 갈 만큼 돈 많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취업해서 더 모아서 뭐 살림하고 뭐 결혼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할인만큼 그 1000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 더 해볼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기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도전을 했고 대학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기도 했고 대학원 다니다 보면 또 공부자 자금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다녔고 했고 프랑스 가서 재밌었던 거 뭐냐면 여기서 불어를 아무리 잘해본 분들 거기 가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불문과를 다녔던 이유는 그 당시는 불어를 배울 데가 없었어요. 저는 본디 이제 외교관 지망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는 숱하게 배웠지만 불어를 배울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불어를 배워야 되겠다. 한글로 써있는 건 뭐든지 읽으면 이해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문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을 했고 프랑스로 가게 된 이유는 미국 따라다니면서 가장 이제 미국을 욕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니들은 뭘 갖고 있길래 도대체 그런가 하고 이제 가서 그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고 프랑스 가서 에피소드는 이런 거예요. 불어가 부족하잖아요. 교수들은 어학연수 하고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학연수라는 거에 잘못 빠지다 보면 내년에 또 입학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큰 저기 한번 걸어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몇 달만 하면 불어 잘할 수 있다.
처음 봐서 차라리 테스트에다가 떨어뜨리면 내가 잘 인정할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교수님 5명을 묶어가지고 못 가게 묶었어요. 못 가게 했더니 이제 뭐 저런 이상한 놈이가 있나 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좋다. 그럼 일단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는데 만일에 시험에서 네가 탈락을 하면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 뭐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4년 만에 사실 뭐 이거 잘 비하인드 스토리고 잘 말 안 했지만 프랑스에서 저와 또 다른 권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불어를 예쁘게 가르치는 학문을 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7년 만에 끝냈어요. 저는 4년 만에 끝냈고. 근데 한국에서 교수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느냐? 프랑스 가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좀 어설픈 이상한 딜레마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했더니 교수말 너 참 대단한 놈이다. 너 4년 전에 여기 자리에서 4년에 제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혼 너 했구나. 하여튼 너 멋진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있죠. 재밌는데 다 이제 공부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공동으로 그 주제 발표 하나 하잖아요. 그럼 꼭 안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가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프랑스 애들한테 잃어버렸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이. 외국인이라고 이제 깔고 가니까 프랑스 학생들한테 잃어버렸어요. 얘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니들 좀 좋은 방법 없냐고 잃어버렸더니 걔들이 교수한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 교수 앞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 덕에 쉽게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힘들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쓰면 거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써서 내 합리성을 알려주고 내 처지를 말해주면 열에 2-3명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잘 얘기를 하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저는 겁먹지 말라.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시도를 해봐서 성공을 하고 잘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정고시에서 박사학위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뇌 그리고 치열한 삶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장벽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청년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찢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산의 후배 청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고향 선배로서 한번 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팔자가 틀리고 DNA가 틀리기 때문에 경력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제 나이도 이제 65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쉬운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재용도 고민이 많아요.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돈 때문에 잠을 못 잘까요? 책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어려워. 돈 있다고 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없어도 또 고민을 하고 또 부모님이 또 망쳐놔서 고민도 하고 뭐 그렇죠. 형제들이 망쳐놔서 고민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민도 하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극복의지예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방향과 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면 극복이지.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있어도 그게 중요하다면 포기하지 말자.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나는 그냥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묻혀버려요. 물론 그걸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죠. 왜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보면 우주 탈출 속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는 다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무한대 우주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돈도 명예도 사실은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를 찾고
나를 이해하고 나 스스로 나의 자존을 잘 지켜낸다? 문제는 이거예요. 혈관화 연세 드시는 분들 돌아가실 때 진짜 눈 감으면 결국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땡전 한 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존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 남한테 해드는 일은 안 했나? 난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웃을 수 있는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 나머지는 다 덤불이더라.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처음에는 공부겠지만 그 다음에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변명을 안 해도 될 만큼 훌륭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변명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변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극복 의지를 일단 키워라. 하늘이 나한테 주는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라고 더 주는 시련이다. 맹자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맹자의 대인 뭐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하늘이 나한테 큰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저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분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힘이 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호성 박사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받는 상보다 배고픈 어르신께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듣는 고마워라는 말이 더 소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학 시절 300원짜리 국수의 추억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박사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논산 시민들과 어떤 밥상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비싸고 대단한 걸 먹어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밥 안 편합니다. 네. 내가 이 300원짜리 국수 얘기가 많이 안 해서 그 당시 충남대에 300원짜리 국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는 그 국수 300원이 날 새고 고시 공부하라고 날 새고 새벽에 이제 농대까지 걸어가서 한 1km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려면 걸어가서 사모는 300원짜리 국수가 참 저는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먹는가 또 누구하고 먹는가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맹물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커피를 먹고 마셔도 그런 인생의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게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고민은 다 있거든요. 누구나. 그럼 그때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거 진짜 그거는 동지를 얻는 거고 마음을 열어서 만드는 밥이거든요. 그건 정말 고맙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중간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권호성을 영입해서 도구로 써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권호성 박사님을 아주 알차게 본전을 뽑을 정도로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권호성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제잘난체 같아서 처음 말하기 어렵지않은데 저는 20대 때에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한장고기부터 민족사를 다 거의 섭렵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제가 나온 첫 책이 삼조공략입니다. 1990년대에 나온 책이. 그 다음에는 프랑스 가서 아마 이런 말 하는 것도 무슨 거지만 지금 유학 100년 사중에 나보다 빨리 하고 사람 없을 거예요. 4년짜리를 대개 5, 6년 걸립니다. 저는 딱 4년에 끝내봤어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뭐 이상한 실투하고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여 년, 20년 동안 저는 정책 관련해서 한 38과목을 가르쳐봤어요. 전공을. 그러니까 거의 다 가르쳐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생활한다고 한 10년을 제가 만들어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정당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또 겪어봤습니다. 별걸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좀 있어요. 아는 것 좀 있고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우리가 이제 보면 홍인가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자를 잘못 써요. 그 홍이 활궁에다가
깊이 헤아리는 어깨에 들어가는 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널리가 아니고 깊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러니까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밥 사주는 게 홍익인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배가 고픈지 저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그거를 헤아려주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논산 시민들 제가 두렸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믿고 맡기고 책임지게. 논산 시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키워봐. 그 대신 너 못 키우면 너 네 인생 꽝이야. 그런 주제를 던져주신다면 저는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아는 걸 다 바쳐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었던 가족들에게, 특히 앞에 계신 사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항상 미안하죠. 정치인들 보이면 다 힘들어요.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이 어떻겠습니까? 저 인간이 말로만 맨날 사기치고 큰소리만 치고 뭐 운동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지. 돈 벌어봤자 지가 그 돈 다 쓰고 다니고 오히려 빚만 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하고 또 우리 애들도 나는 과외를 안 시켜봤어요. 돈이 없어서. 지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걔들한테 도움이 참 됐으면 좋겠다. 보도해준 것이.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박사님과 가족분들을 향한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 훗날 논산 시민들이 권호성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났으면 하는 단 하나의 장면이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냥 제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겠지만 일 잘했고 그 덕분에 오늘 여의도는 논산이 되었다. 고맙다. 잘했다. 월급도 아깝지 않게 써서 저도 아깝지 않았다. 이 말 들으면 최고죠.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살면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우선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통 코스를 밟아오신 정치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우리 금 박사님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인생이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짧은 여행이 됐건 긴 여행이 됐건 무엇이 마당일지라 그 천천히 갔다 보면 괜히 걸어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풀자라는 것도 보이고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그걸 내가 관심을 갖고 보면요 배우는 게 많아요. 인생이란 여행이다. 그 여행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가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 몫을 잘 채워나가면 멀리 안 가도 많은 걸 생각해요. 칸트가 그랬다죠. 영국을 안 가봤는데도 영국을 잘 한다는 칸트는.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똑같은 제가 유학 가서 느낀 것도 그거예요. 오래 겪다 보면요 그 외국인들이 겨울 보잖아요. 그럼 네가 한국인 같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흑인들도 보면 다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 떠날 때는 정말 하이퍼 내셔널리스트였어요. 뭐 이제 반동모시기도 하고 내 집안은 좀 망해서 그렇지 집안은 훌륭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 있다 보니까 다 딱해. 나도 딱하고 쟤도 딱하고 다 딱해.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 휴머니스트가 돼서 들어왔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돕고 살자. 너나 나나 다 측은하지 않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갈구고 괴롭히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걸 배웁니다. 인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권호성 박사님과 같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주변의 분들께 주로 얘기 듣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금 박사님은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 정치에 대단히 밝은 안목이 계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뭐 투닥투발 국제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외교 부분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국제 정세와 질서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세계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노선을 견지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국제정치는 뭐 제가 정당인데 우리는 잘 얘기 안 합니다만 1950년대 냉전 시대는 미국이 다 모든 걸 패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패권 헤게모니를 누가 어떻게 갖느냐,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미국은 이념을 썼어요, 50년대.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그걸로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80년대 중반 넘어서는 민주화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서 다시 미국 패권의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공산권 방어에 쓰여졌던 매년 5천억 달러에 대한 돈을 그 다음에 미국 패권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산량을 막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놓쳤던 것이 뭐냐면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합니다. 중국의 발전은 사실 서구의 돈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많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패권주의로 또 다시 만드는 트럼프식 패권주의. 이번에 이제 패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가 큰, 우리 덕에 잘 사는 대만, 일본, 유럽 다 관세 정책을 할 테니 돈 가져와 이거거든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현재 패권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잘 견지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하고 연결돼서의 실용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개혁적인 실용주의, 국민중심적인 실용주의. 저는 국민중심의 정치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국민중심의 실용주의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또 한 번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걸 보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 중심의 실용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이 많다. 어쨌든. 그래서 권오성은 중앙정치를 좀 벗어나서 지방에 와 있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해볼 텐데요. 권오성이 권오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다. 딱 그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뭔 생각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것을 하면서 다짐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한테 약속을 지켰고, 네가 잘날 생각만 해봐. 스스로 던집니다. 네가 이렇게 똑똑한 거 해봐. 그래서 그 설정을 하고 열심히 살았고, 과연 진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가? 사실 의문이지만 그거 지켜보려고 살아가고 있고, 마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 없이 나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공연에도 앵콜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도 앵콜 질문이 하나 좀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곁에서도 봤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권오성의 인생, 권오성의 지혜를 힘주로 짜듯이 짜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도 좋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짧은 시간에 쓴 거긴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거쳐서 생각했던 것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긴 시간 걸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선관 직원들도 와 있고 해서 정책 얘기는 이제 하기 좀 힘들지만, 논산은 제가 농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고, 농업 기반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33가지 정책에 대해서 아주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농업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논산의 그 세금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즘 산업단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는 태도와 열정과 접근 방법이죠. 그죠?
그것이 조금 있다가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분들이 협의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공유를 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번호성의 다 논산 일어서다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권호선 박사님의 진심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